네, 오늘도 신작 영화로 찾아왔습니다.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기괴한 로맨스 작품이죠. 본즈 앤 올 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화 칼럼니스트 민용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화 뭐 정말 감독도 그렇고요. 배우도 그렇고 개성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그 노비란 영화 얘기했을 때도 조던 필 감독만의 어떤 기괴한 공포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 영화도 따지고 보면 장르가 공포 영화라고도 해요. 일단은 소재 자체가 그 일종의 식인을 하는 인육을 먹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이 말을 듣는 것, 소재를 듣는 것 자체만 해도 몸허리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근데 의외로 이 영화는 로맨스 영화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결코 맞붙지 않을 것 같은 두 장르가 맞붙어 있는 굉장히 어떤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영화가 바로 이 본즈 앤 올이다라는 얘기를 초반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공포는 공포인가요? 무시무시한 장면이 한 두세 번 나와요. 네. 근데 그 무시무시함이 왜 무시무시하냐면 그냥 무섭게 조장해서가 아니라 그런 장면들을 그냥 정면으로 쳐다봐 버립니다. 무시무시한데 끝에는 결국 이가 고결하고 되게 아름다운 그 로맨틱한 느낌이 들어요. 이 영화가 그래서 정말 비범하다라는 지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변태 감독 아니겠습니까? 또, 예. 정말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그런 수식어를 이 감독한테 정말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잖아요. 이 감독은 추구하는 바가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인물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인물의 정체성이 어떤 시대랑 결부되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사적이기도 하고 그 양가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폭넓게 벌려서 대중에게 어떤 인식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본즈 앤 올 같은 경우도 미국을 배경에 둔 어떤 한 시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있는 어떤 청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청춘이 결국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잘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감독의 영화는 좀 광막하다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풍경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시면이 굉장히 강막하게 넓은 어떤 시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비범한 자기 색깔을 가진 감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의 영화를 보다 보면 좀 움찔움찔하기도 하고 네.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서정적이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영화 하나에 응축돼 있는데 실제 감독이 그런 연출을 좀 의도를 하신다고 보시나요, 작가님은? 그 어떤 시대의 어떤 고독감 같은 것들을 많이 표출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보면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 굉장히 풍요로운 광량 안에 있는 어떤 소년의 성장담 같기도 하지만 이 소년이 결국에는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 안에 고독을 끝에서 감당하는 이야기로 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본즈 앤 올은 원천적으로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 소녀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소녀가 결국 사람을 자신도 모르게 그런 본능이 발휘가 되면서 결국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네. 그 민폐가 그 대상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가족, 자신을 건사하는 아버지가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이 소녀를 데리고 다른 도시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 소녀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난 더 이상 너 감당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너 독립해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야생동물들이 적정한 어떤 시기에 자신의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명사회 안에 있는 어떤 가족 구조가 아니라 마치 문명사회 안에서 이상하게 틈입해 있는 거기에 은둔해 있는 마치 야생동물 같은 어떤 가족이 결국 헤어진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야생동물이 혼자서 결국 독립해서 미국을 가로지르는 어떤 9개 주를 가로지르는 이야기로 발전하는 건데 네. 결국 야생동물이 만날 수 있는 데가 누가 있겠어요. 자신과 똑같은 존재랑 같이 만나고 들개처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메런이라는 여자와 그리고 이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하는 리라는 남자인데 예. 그 두 사람이 결국에는 같이 동행하면서 벌어지는 로맨틱한 그리고 굉장히 좀 끔찍한 어떤 상황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본즈 앤 올인 거예요. 네. 그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할 때 자기랑 닮은 사람한테 끌리잖아요. 그쵸. 닮은 사람한테 끌리고 계속 만나고 싶고 평생 함께 하고 싶고 그런 감정이 있지만 사실 자신과 비슷한 사람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한 벽과 마주하는 경험들을 누구나 해봤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데 약간 나랑 또 비슷한 사람을 혐오하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저 사람의 장점이나 매력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 사람의 단점이랑 또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가진 단점을 저 사람이 나한테 비춰주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그 메런이란 여자아이가
사실 본인에 대한 좀 혐오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런 짓을 계속하는 나 자신이 되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을 발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그런 욕구를 발현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본인의 그 욕망은 저주인 거죠. 그런데 이 맞은편에서 나타나는 리라는 남자아이는 별로 그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그냥 시전하고 살아요. 네.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 네. 그리고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욕망은 결국 먹여줘야 되는 욕망이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리라는 아이의 당당함이 싫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매혹적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갖지 못하는 태도를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어떤 태도를 그리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체제 안에서 이게 금기로 여겨지고 사실은 저질러가 안 되는 범죄로 규정된 거죠. 간단히 말하면 타고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타고난 정체성이 사실은 내 원죄는 아니지만 결국 그 원죄를 여기게 만드는 사회와 충돌하는 이야기. 네. 그래서 이건 약간 큰 범위에서 보면 은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범위에서든 후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근본적인 어떤 두 사람의 관계만 보면 의외로 굉장히 로맨틱한 거예요. 영화 속에서 이제 식인 행위 있잖아요. 네. 카니발리즘이라고도 하는. 그렇죠. 이 식인이 좀 의도하는 것, 좀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 좀 보시나요? 결국 이들이 하는 식인 행위라는 거는 본인의 정체성을 발현하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인 욕구인 거예요. 네. 우리도 배가 고플 때 뭔가를 먹잖아요. 다만 우리는 사람을 먹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사회적인 규범에 어긋나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산을 돌아다니는 들개가 뭔가를 사냥해서 먹어야 되는 대상이 된다면 그 대상이 필요할 때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 안에서 소속되지 못한 어떤 존재가 문명의 틀 안에서 우리랑 같은 모습을 하고 등장했을 때 과연 이 사회는 이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예. 이런 부분을 외피로 두르고 있지만 본질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본질에는 결국 그 대상을 그 안에 밀어넣어서 그들의 시점으로 오히려 그 주변부의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사람을 먹는 그 방식이 다 달라요. 네. 누군가 정말 사냥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원래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네. 나도 모르게 먹어버린 손을 사람도 대는.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다른 캐릭터는 죽은 사람만 골라 먹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서도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동물을 계속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개라고 하면 그냥 개라는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종 전체를 인식해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개 하면 그쵸. 그냥 그 개죠. 네. 근데 개들도 다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네. 동물의 각자의 고유성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타 종을 바라볼 때 그 종이 갖는 성격들이 사실은 다 개별성이 있고 각자의 개성이 있고 고유한 성격이 있는 건데 예. 우리는 그 종에 묶어서 그들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터라고 말하는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 다 결국 같은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각자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그 종적인 어떤 다양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인간 본연의 존엄성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끔찍하게 훼손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이 결국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잡아먹힌다라는 거죠. 사람을 되게 도덕적으로 잘 죽여서 네. 레스토랑 굉장히 잘 뭔가 분리해서 네네. 굉장히 뭔가 도충해 좋게 가지고요. 네. 요리를 하면은 그거는 존엄성에 위배되지 않는 걸까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과에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걸 보여줄 때는 그 감독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여준다면 감독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 그러니까 칼을 뜯는 장면을 굉장히 여과 없이 몇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그걸 왜 보여줄까 생각하면 이들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떤 공포적인 그런 것들을 그 노출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고민을 가장 맞닿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때, 사람을 먹게 될 때 아무런 고민 없이 먹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계속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질문을 하는 와중에도 그런 행위를 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행위를 당하는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 고민이 관객석으로 넘어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행위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이 훨씬 더 끔찍해지는 거예요. 네네. 그 먹는 사람도 되게 고통스러워 보이고
그 먹이가 되는 사람은 그렇죠. 훨씬 더 끔찍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여기서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모두가 다 떠안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정체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본질이 있잖아요. 내 정체성은 뭐야라고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으면 그건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그쵸. 항상 고민이 필요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찾아가야 되는 게 자기 정체성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이터들의 어떤 식인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떤 고민들이 이 영화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 영화에서 꼽는 뭐 돋보였던 장면, 연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클로즈업 쇼트를 굉장히 강박적으로 정말 얼굴의 거의 절반을 자를 정도로 깊게 들어가는 씬들이 있어요. 예, 클로즈업을 네. 하군요.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배경 안에서 갑자기 몽환적이면서도 인물의 심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티모시 칼람의 얼굴로 훅 들어오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 인물들의 어떤 주변 배경과 그 관계 같은 것들을 조망하듯이 보여주다가 인물의 개인 심리를 갑자기 깊숙하게 헝겊으로 찌르듯이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인물이 갖는 내면적인 욕망 같은 것들을 그 카메라 시선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먹는 장면이나 아니면 뭔가를 하는 행위의 욕구를 이렇게 설명하듯이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한순간 그냥 눈빛 하나만으로도 얘네들이 갖고 있는 본능과 본성 같은 것들을 그냥 탁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텍스트로는 보여줄 수 없는 영화만의 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원작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원작 소설로는 보여줄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갖는 그 시면을 비추는 그런 감독의 시선, 관점 같은 것들이 그 시대를 조망하는 어떤 부분에도 있지만 인물을 묘사하는 방식에도 굉장히 잘 발휘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영화 본즈앤올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모든 걸 내어줌으로 완전해지는 사랑. 그래서 Eat Me By Your Love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전작과 결부시켜서 네. Eat Me By Your Love 무시무시한 로맨스 영화죠. 영화 본즈앤올 가지고 다양한 재미있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영상 보시고 영화를 보실 때 좀 더 풍부한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민영준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